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요런 거 은근 잘 냅니다. 그래서 타임, 미닛, 아워 있죠? 타임이 뭐 구하는 거죠? 예, 시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시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는 치세요. 는 타임. 그래서 타임을 먼저 하는 게 요거 가지고 몇 시, 몇 분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타임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시간이 요거예요. 출발 시간. 그 다음에 hour. 네, HO. 그래서 HO가 써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출발 시간 찍으세요. 그리고 가로 닫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7시까지는 만든 거예요. 몇 시요? 7시. 그 다음에 쉼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닛, MI. 그럼 여기 미닛 나와요. 이효리 씨의 10미닛 있죠. 네. 그래서 미닛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번 더 찍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7시 몇 분까지 만든 거예요? 20분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뭐를 더해야 되냐면 정류장 개수 곱하기 무슨 시간이요? 네, 정류장 개수 곱하기 소요 시간인데 가로 여세요. 좌측연산 때문에 그래요. 좌측연산 때문에 가로 열고 정류장 개수 곱하기 소요 시간 찍어야 되는데 소요 시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누르고 밑에. 아니면 영어로 직접 치셔도 돼요. 21일이라고 직접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0. 끝.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7시 만든 거예요. 몇 시요? 7시. 그 다음에 여기 몇 분까지 만든 거죠? 20분. 근데 우리가 정류장 개수가 27개고 거기에다가 시간동 곱하면 여기 몇 분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만약에 70이야. 그러면 1시간 올리고 1시간 몇 분이 되는 거예요? 1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60이 넘어가면 알아서 1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쉼표 0 찍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이 초예요. 초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가로 닫으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뜹니다.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시에 출발하면은 몇 시쯤 도착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출발을 몇 시에 하고 정류장 몇 시가 되면 몇 개 정도 있으면 몇 분쯤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짜갖고 그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거기 4번 보시면 초과근무 시장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썸이프. 무슨 if요? 네, 썸이 뭐죠? 네, 합계. 그다음 if는요? 조건에 맞는 거. 그래서 여기 조건이 뭐냐면 영업부, 생산부, 총무부의 초과근무 시당을 뭐해라? 구해라. 그래서 는 치세요. SU.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썸이프 나오는데 조건에 대한 합계 구한다 그래서 썸이프고, 만약에 이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썸이프 S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프 하시고 이거는 조건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범위예요. 레인지가 범위인데 조건에 대한 범위. 뭐에 대한 범위라고요? 조건에 대한 범위. 그래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 영업부를 찾는 건데 여기가 아니고 요 위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어디예요? 위에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왜 잡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무슨 거 찾을 거예요? 영업부를 찾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 구할 거예요? 3개 구할 거예요? 3개 구하니까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4 한 번. 그리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하나 구할 때는 F4 누를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2개 이상 구할 때는요, 모르겠으면 범위 잡으면 F4 누르세요.
왜냐면 범위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찾을 조건이에요. 아까 여기에 무슨 부 있었죠? 영어부 있었죠. 근데 안 보이니까 위에나 밑에 클릭하고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왜 여기 찍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고정시키면 안 돼요. 왜 고정시키면 안 되냐면 첫 번째 영어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마지막에 무슨 부요? 총무부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니까 F4 누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썸레인지라고 있어요. 합계 범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초과 근무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초과 근무 시간을 뭐 하세요? 범위 지정하고 뭐 눌러요? F4. 왜 눌러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왜 이렇게 넣었을까? 서밋프라는 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건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조건의 범위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지금 조건이 영업부, 생산부, 총무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범위 잡고 하나만 구하면 F4 안 눌러도 되고요. 지금은 3개 구할 거니까 뭐 눌러야 돼요? F4. 그 다음에 여기 H31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부서명이 필요하죠. 부서명 찍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시간 구할 거예요? 초과 근무 시간.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뭐요? 핸들까지 꼭 하셔야 돼요. 확실히 생산부가 초과 근무를 많이 하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사회생활 처음 할 때에는 왜 생산부 팀장님들 안 가시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월급 계산하면서 알았죠. 왜냐면 사무직은 늦게 가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아니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제예요. 네. 우리 사무직은 무슨 제예요? 포괄임금제예요. 그래서 그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너 한 달 동안 야근할 거야 까지 계산해서 주는 게 무슨 제예요?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다 사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무직의 한 90%, 90% 이상은 포괄임금제라 거의 못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놀랬죠. 왜 저분들은 안 가지? 돈 나오나? 그랬는데 월급 계산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은. 생산직이니까. 맨날 거기 직원분들 보내고 혼자 남아갖고 테이프 슬슬 붙이고 한 3-4시간 후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월급 보고 이해는 했죠. 왜냐면 거기에 월급이 되게 좀 다른 데보다 짜요. 네. 또 막 애들이 막 저기 대학생이고 그래요. 네. 근데 능력들은 좋으신데 어차피 사장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식별 번호. 그래서 제품 빼기 옵션 빼기 공정의 마지막 숫자인데 공정 09 PS09 제품 AAA 옵션 A면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치세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갖고 와야 되는 게 공정에서는 공정이 아니구나. 저거 먼저 갖고 와야 되죠. 제품 먼저. 뭐 먼저 갖고 와야 돼요? 제품. 근데 대문자로 갖고 올 겁니다. 어퍼 UP 치세요.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치시면 여기 나오죠. 모두 뭘로 만든다? 네, 대문자로. 그래서 요거 먼저 누르세요. 여기 보면은 PGH 제품 먼저. 그래서 제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여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를 붙여야 되죠. 맞죠? 붙이려면은 뭐 넣어요? 연결자. 그래서 Shift 7.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다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이에 다시 넣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옵션도 대문자로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어퍼 UP. 그래서 어퍼 가서 이번에도 옵션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또 엔드 넣고 큰 따옴표 네, 하이픈 표시. 왜냐면 하이픈이 2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옵션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에서 끝에 있는 숫자 몇 개만 필요하죠? 하나만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요 뒤에다가 이제 어느 쪽이요?
네,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이 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빠졌어요. 여기도 연산자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끝에도 연산자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다시 표시만 하고 연산자 안 눌러주시면 이게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연산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총 4번 들어가요. 왜냐면 얘랑 얘랑 붙여라. 이거랑 이거랑 뭐 해라? 붙여라. 요거랑 요거랑 붙여라. 이거랑 마지막이랑 뭐 해라? 붙여라. 근데 왼쪽에서 갖고 올 거예요? 오른쪽에서 갖고 올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뭐야? 라이트, 아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에서 끝에서 몇 글자? 한 글자. 그래서 심표 찍고 몇이요? 1.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끝. 그 다음에 채우기 뭐예요? 핸드. 그래서 요렇게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연산자를 어디에다 붙일 거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산자를 몇 번 넣을 거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분석 작업 1번 오세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점. 그 다음에 몇 점이요? 10점. 그 다음에 5점. 그래서 여기까지 20점. 요거 몇 점이에요? 40점. 그래서 60점. 그 다음에 여기가 10점, 10점이었나? 네, 10점, 10점. 10점, 10점. 그래서 80점. 매크로 10점. 차트 몇 점이야? 10점. 요번에 하실 거는 저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 뭐 한다고요? 부분합. 그래서 거기 지문 일단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힌트는 부분합 나오면 정렬 먼저 하는 거예요. 뭐 먼저요? 정렬. 거기 지문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정렬하라고까지. 그래서 한번 또 해보십시오. 네.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기억나시는 데까지.
그래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일단 항상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표 1에서 거래처별로 지급액의 합계와 도착지별 수량의 개수를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처와 도착지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뭐하시오? 설정하시오.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눌러주시고 여기 데이터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정렬. 그래서 이거 언제 누르시는 거냐면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요? 2개. 하나일 때는 안 하셔도, 하나일 땐 그냥 요걸로 하면 돼요. 네, 여기 오름차순 있고 무슨 차순 있죠? 내림차순.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이 거래처가 무슨 차순? 오름차순.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세요. 시험 보실 때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있으니까 요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추가. 그래서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 기준은 무슨지? 도착지. 도착지도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 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항상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끝쪽에 부분한만 있어요. 뭐만 삽입해 있다고요? 피벗 테이블. 뭐만요? 피벗 테이블. 나머지는 다 데이터 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뭐 있다고요? 부분합. 부분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그룹화 항목은요 무조건 첫 번째 정렬한 거. 몇 번째 정렬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했어 그러면 그 하나 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렬한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요약이 있고 개수가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요약이 있고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러실 때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아래쪽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뭐 먼저 한다고요? 아래 거 먼저. 그래서 아래 게 요약이 아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합계가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체크 풀고 그 다음에 지금 합계가 지급액에서 냈어요. 무슨 액에서 냈어요? 지급액.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거래처별로 지급액의 뭐와 합계. 거기 지문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급액이 뭐 있다고요? 합계. 그거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네, 확인 누르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거래처의 합계의 무슨 액이요? 지급액.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몇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여기 또 부분합 오셔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도착지별 수량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합계를 개수로 바꾸고 지급액을 체크 풀고 그 다음에 무슨지요? 도착지. 네, 무슨지라고요? 도착지가 아니고 도착지별 수량이죠. 뭐요? 수량. 그래서 수량으로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거 위에 거 거래처 말고 도착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처 말고. 잠시만요. 거래처별로 예, 요것도 바꿔야죠. 네, 여기 뭘로 바꾸세요? 도착지. 그래서 도착지의 개수의 뭐요? 수량.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할 때는 꼭 체크 풀기. 이거 안 풀면은 하나만 떠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꼭 뭐 풀자? 새로운 거. 요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이거 풀어버리고 하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풀려있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눌러져 있는 건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체크 뭐 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분 앞에 표서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서식이요? 표서식. 그래서 여기 홈에 보시면 여기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표서식 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표 스타일 보통 몇이요? 7. 근데 보통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긴 중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 말고 예, 표 스타일 보통 몇이요? 7. 찾으신 분은 클릭. 그 다음에 확인. 하면 이렇게 거기 75페이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우리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샵샵샵샵 샵으로 되어 있죠? 이거 뭐 하라고요? 네, 넓히세요. 크기 넓히시고, 그 다음에 안 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아래쪽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제 거 지금 아래쪽 못 했죠? 빠졌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이게 간혹가다 범위 지정할 때 하나 정도가 뭐 할 때도 있어요? 빠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꼭 컨트롤 Z나 이런 거 이용해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범위 지정을 다시 뭐 하셔야 돼요?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장이 없는데 지금 제 컴퓨터의 문제가 뭐냐면 화면이 크다 보니까 아래쪽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건 거의 대부분 아래쪽까지 보이죠? 그래서 범위 지정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뭐를 꼭 하셔야 돼요? 확인을 꼭 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위에 거 하나나 밑에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해주는 걸 믿어라, 의심을 해봐라. 네, 의심을 하셔야 돼요. 빠졌으면 컨트롤 Z에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다시 범위 자꾸 컨트롤 Z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는 안 잡고 컨트롤 Z 해도 돼요. 네. 안전하게 하려면 범위 있는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컴퓨터도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뭐 해버리세요? 네, 범위라에 잡아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옛날엔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좀 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 거예요. 2번은 뭐냐면 시나리오예요. 여기로 오세요. 분석 작업 2번. 시나리오는 여기 있어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또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해보십시오. 누가 또 내 전화번호 팔아먹었나 보네요. 요즘 들어서 광고가 계속 연락와요. 기본으로 오지 않아요? 기본으로 오는데요. 팔아먹었을 때가 제일 많이 와요. 초반에. 그리고 그 몰릴 때가 있어요.
전화가. 그러면 그 전후로 팔아먹은 거죠. 솔직히 제 정보 얼마 되도 않으니까. 해보세요.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문대로만 하시면 돼요. 뭐대로만 하시라고요? 지문대로. 일단 표 1에서 연평균 성장률, 원가 비율, 기타 경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3개 년도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 D13 누르세요. 여기 D13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연평균 뭐요? 연평균 성장률 치시고 여기에서는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친 다음에 뭐 치라고요? 네, 엔터 꼭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밑에 거 D14 클릭하고 무슨 비율이요? 원가 비율. 그 다음에 D15 클릭하시고 기타 경비 치시고 꼭 못 치시라고요?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10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순, 이익, 평균. 그리고 하시면서 이 시나리오 하실 때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요거 3개랑 요거 하나 뭐 했죠? 이름 정의했죠? 이 4개는 뭐 할 것이다? 써먹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써먹으려고 뭐 했죠?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가상분석,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마지막 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상분석 오셔서 시나리오 모요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그리고 항상 뭐 잘 보라고요? 지문. 지문 잘 보시면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시나리오 이름이 이익 뭐요? 증가. 그리고 변경셀은 요 3개예요. 여기 3개. 왜냐면 거기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 원가 비율이라고 거기 지문에 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연평균 성장률은 6이니까 0.06 0.06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비율은 0.3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는 0.08. 일단 치세요. 일단 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 그 다음에 요거 만나보세요. 변경셀 D13에서 몇이요? D15. 그 다음에 확인. 연평균 성장률은 0.04. 그 다음에 원가 비율은 0.55.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0.12. 이렇게 등록을 해주십시오.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요번에는 더 추가할 거 없죠? 네, 확인.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요약. 네, 뭐 눌러야 된다고요? 요약. 그래서 요약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맞고요. 우리 지금 요거 3개는 했죠? 마지막이 뭐예요? G10이겠죠? 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요렇게 쓰여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네, 어디 뒤에? 분석 작업이 뒤에. 근데 지금 앞에 있죠? 그럼 얘 끌고 요 뒤로 뭐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뭐 요거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있냐면은 아 요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반복 연습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처럼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 있죠? 계속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 4시 5분에 매크로하고 차트 할게요.